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제트 테크 에반젤리스트 빌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드 유니티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라이브 강의를 할 거고요. 저희 오늘 다룰 목차는 일단 저희가 기존의 빌드 템플릿 이름을 썼는데 어떻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점프마스터 테마, 그다음에 리워드 체스트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이제 실제 유니티 실습이랑 같이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빌드 템플릿으로 처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였는데,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좀 여러분들 그동안 써주시면서 너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유니티에서 제페토 월드를 개발하기 좋은 이제 하나의 툴로서, 플러그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빌드 플러그인 패키지 매니저라는 이게 생겼어요. 기존의 빌드 템플릿엔 없는데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한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 제일 위에 제페토에서 빌드 플러그인 패키지 매니저라는 메뉴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게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툴이 뜨고요. 여기서 앞으로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받아가지고 월드를 막 만들고 있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테마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새로운 테마 추가하는 게 조금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쉽게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지금 유니티 켜 계신 분들 이 점프 마스터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임포트를 눌러보시면 요 로테이터가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아마 뜰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요거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새롭게 좀 코드를 약간 좀 더 개선을 하거나 이럴 때 더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점프마스터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공식 점프마스터 맵에 사용된 오브젝트랑 여러분이 이제 점프맵을 만들 때 유용한 장애물 오브젝트들을 대거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물 업데이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그 깜빡깜빡거리는 이제 블링킹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그런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오브젝트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 안 보여지는 시간, 그 이 값을 손쉽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얘가 지금 2초 간격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블리킹 플랫폼의 아래쪽에 이 블리킹 플랫폼 매니저라는 애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시간을 난 더 오래 보여지고 짧게 사라지게 하고 싶어. 즉, 더 쉽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면 3초 동안 유지되고 1초간 사라지고, 네, 여기도 값을 바꿔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0.1, 0.1 뭐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바꾸냐? 이제 여기 있는 이 모델을 바꾸시면 되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값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제 좀 변화를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플레이 중에 하는데요. 근데 이 플레이 중에 바꾼 값은 플레이를 끄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 1, 뭐 0.1 이렇게 바꾼 게 다 값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플레이 중일 때 뭔가를 바꾼다라는 거는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3초, 1초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아까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거를 끄시고 반드시 이 편집 모드일 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에 모델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는 그냥 외형만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지우시고 이제 이 오브젝트, 이 발판 오브젝트를 컨트롤 C나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이 블링킹 플랫폼 매니저 자식으로 이렇게 제일 밑에 그러니까 하이어라키가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어라키는 맞춰서 이 모델 위치에 여기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외형을 바꿀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자기 자신의 포지션 값이 있으면 얘랑 또 그 오리지널 이 그 껍데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부모 오브젝트랑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블링킹 플랫폼이 원래 께 있던 위치랑 지금 제가 복사해서 넣은 이 외형의 위치가 다른데 얘를 000으로 맞춰 주셔야지만 이제 자기 부모랑 위치가 맞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바뀐 외형이 설정한 값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방법이 이제 저희 제페토에서 그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라이브 강의 때도 인터랙션 그 오브젝트를 어떻게 나만의 인터랙션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핵심은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가급적이면 이런 오브젝트들 구조를 이제 기능을 가진 스크립트가 붙은 게 있고 외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외형을 담당하는 부분은 삭제 후 원하는 걸 마음대로 여기 추가를 하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인터랙션 수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유튜브에도 있고 쇼츠에도 있고 가이드에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걸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는 캐릭터가 올라타면 자동으로 이렇게 쓱 앞으로 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베이어 스피드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는 속도 값을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얘는 이 오브젝트의 방향 애니메이션이 아예 그냥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 이 방향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만 움직이는데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돌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실행을 시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를 통째로 위치를 옮기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팁입니다. 네. 얘는 간단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점프마스터 테마에 스크립트가 없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움직이게 생긴 컨베이어 시리즈 오브젝트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런 오브젝트들은 참고로 이제 배치를 해도 예, 얘는 이제 그 스크립트가 없는 거라서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금 배운 대로 일단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놓고 이 컨베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 모델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모델 부분 삭제를 하고 방금 추가한 이 레일을 컨베이어 네,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올라갔을 때 동작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원인은 주로 이제 트리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리거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배경이 밝아서 보이시려나?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게 트리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거 위에 캐릭터가 올라갔다라는 게 이 초록색 영역이랑 그 캐릭터가 닿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인식을 하고 캐릭터를 움직이는데 얘는 보시면 없어요. 네. 있다고 해도 작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동작을 안 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이제 이 트리거를 음, 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트리거 체크를 하시고 네, 이제 움직이죠? 네. 이렇게 영혼이 없는 오브젝트에 영혼을 불어넣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또 로테이팅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 로테이팅 플랫폼도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플랫폼이고요. 얘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초록색 트리거 에리어 위에 캐릭터가 올라간 거를 판별을 해서 이제 서 있게 하는 거고요. 얘도 지금 플레이해서 보여드리면 에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로테이팅 플랫폼이 아니라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한데 옆에는 이렇게 빙글빙글 같이 돌아요. 오브젝트랑 캐릭터가 같이 돕니다. 이렇게 이 역할을 하는 게 로테이팅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자체 애니메이션이 돌아가지만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얘도 방금 컨베이어에서 보여드린 거랑 동일하게 여기도 트리거를 추가하고 이 스크립트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디스플레이 마네킹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실습을 하면 시간이 약간 부족할까 봐 우선 얘는 여러분들이 아까 컨베이어의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고 우선은 얘는 생략을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밟으면 일정 시간 뒤에 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공개한 오비 맵이라고 있어요. 그 오비 템플릿에 이미 있던 그런 그 장애물이 이제 여기 저희 빌드 플러그인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밟으면 이 듀레이션이 밟았을 때 얼마간 버티느냐거든요. 그래서 2초간 버티다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이 듀레이션을 길게 하면은 좀 더 쉬워지는 거고 짧게 하면 좀 더 이제 긴장감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유리맵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좀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랩 시리즈입니다. 이 트랩 시리즈는 앞에 전부 이제 이름에 트랩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트랩들은 닿으면 캐릭터가 스폰 지역으로 다시 이제 날아가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트랩 시리즈 중에서 조금 특이한 그 녀석이 이 트랩 무빙 큐브예요. 다른 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게 알 수 있는데 이 트랩 무빙 큐브는 조금 수정 방법이 독특합니다. 얘는 이제 일정 궤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궤적을 수정하는 방법이 이 오른쪽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식 오브젝트로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세팅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 텔레포트 세팅할 때 데스티네이션을 직접 내가 끌어다가 놨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무빙 큐브의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고 엔드 포인트가 지금 여기예요. 그러면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볼게요. 네, 예상대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인스펙터에서 이 스피드 값을 높이면 당연히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스타트랑 엔드를 스타트를
여기에 두고 end를 우측 상단으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위로 비스듬하게 올라가겠죠. 네. 보시면 이렇게 위로 비스듬하게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건 3D 월드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다이내믹하게 장애물을 만들면 더 피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지금 점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요 사이를 되게 왔다 갔다 제가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로테이트 트랩은 네,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인스펙터에서 이렇게 뭐 회전하는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금방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스윙하고 있는 이 녀석이 있는데 예, 이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 enable 키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장애물로서 안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끄면은 이제 맞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네, 방금 맞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얘를 속도도 지금 이제 이 진폭을 제가 일부 조금 그 80으로 크게 했는데 진폭을 줄일 수도 있어요. 설렁설렁하게 한다는 거죠. 더 설렁설렁하게 하려면 스피드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뭐 이걸 왜 이네이블 키를 끄게 했냐. 사실 캐릭터가 탈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은 좀 높이 있는데. 야, 잠깐만요. 채로 잡고. 음. 옆에 있는 이 녀석한테 맞았다. 네, 이렇게 얘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좀 자유도를 주고자 이 녀석은 인스펙터에 죽이지 않는 속성도 있다. 근데 죽이는 속성을 켜면 다시 다가가면 죽습니다. 근데 트랩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트랩 시리즈는 외형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그냥 밟으면 죽는 이 장애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기본적인 외형인데 이거를 여기 수많은 그 점프 마스터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희 그 뭐 음식을 넣어놓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게 한다거나 뭐 공포의 눈사람을 둔다거나 트랩 오브젝트도 그냥 동일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되는 이 스크립트 부분은 가만히 두시고 이 모델 부분만 날리고 이 눈사람을 끌어다가 놓고 좌식 위치 항상 신경 써서 0, 0, 0 이러고 한번 해볼까요? 어우야, 방금 보셨죠? 눈사람에 맞아 죽었어요. 네. 점프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 체크포인트예요. 그동안은 체크포인트가 없어서 특히나 빌드 맵을 만드신 분들은 체크포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텔레포트를 엄청 많이 막 배치하시고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젠 체크포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를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면은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는 죽을 때 항상 000으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야, 야, 아이고, 밟았나? 밟은 거 같죠? 아무튼 이렇게 밟았다 치고 죽으면
이제는 체크포인트로 와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를 한번 밟으면 죽어도 이 앞에 장애물이 있거든요. 장애물을 밟아도 다시 체크포인트로 오니까 이제 플레이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체크포인트를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면 더 좋은 점프맵을 만드실 수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오늘 저희가 개발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 빠르면 내일쯤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가 지금은 여러분이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1, 2, 3 이렇게 3에 갔다가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쭉 떨어져서 다시 1번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1번에서 부활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로직이 가장 최신 밟은 체크포인트에서 부활한다인데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얘가 2번, 이게 3번이다. 그럼 내가 3번을 한 번이라도 밟았다면 이젠 죽어도 무조건 3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로직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빠르면 내일쯤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업데이트는 어떻게 받는다? 제페토 플러그인 패키지 매니저에서 예, 손쉽게 나중에 이 임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예, 공지는 제가 따로 디스코드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최신이라 예, 뭐 해도 뭐 뜨는 거 없을 텐데 예,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요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프마스터 테마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많이들 기다리신 리워드 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체크포인트 순서 기능을 끌 수도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 일부러 실수로 떨어져서 밟으면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의도군요. 그런 경우면은 그냥 전부 다 똑같은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라임님. 전부 다 1번이면 가장 최신 걸로 되는 게 기본 로직이 되니까 그거는 네, 구현 가능합니다. 리워드 체스트는 저희가 강의 시작 전에 좀 일찍 오신 분한테 설명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든 월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즐기는 게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과감하게 기존에는 사실 제가 계속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 월드 플레이 했을 때 잼이나 코인 얻게 해달라. 크리에이터가 이런 것 좀 자기 거에서 얻을 수 있게 좀 해달라 했는데 그게 이제 제페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라면 이제 늘 거절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절충안으로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절충안이라는 뜻이 크리에이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유저들한테 내 월드에서 100잼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너무 막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모든 제어는 저희가 합니다. 제어는 저희가 이벤트를 세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기간 도중에 저희가 총 2000잼을 풀 거예요. 10만 코인을 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잼은 예를 들어서 10개예요. 그러면은 총 200명이 잼을 최대로 다 먹으면 사실 2000잼이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착순환에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내에 월드를 빨리 많이 즐기신 분이 이득인 그런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월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이제 그런 걸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총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월드에 접속을 한 사람이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의 월드, 예를 들어서 이제 라임님 월드에 그 상자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 상자 10개당 잼을 하나씩 얻다 보면은
한 사람 월드에서만 잼을 10개 다 얻어버리면 사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월드를 또 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권장 드리는 게 결국은 목적이 너무 쉽게 이걸 얻을 수 있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드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막, 이 사람 월드에는, 예를 들어서 지니님 월드에는 미로를 왼쪽으로 2번 꺾으면 상자가 있더라. 그럼 거기서 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유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버리면 다들 그 월드에서 잼을 막 쉽게 얻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 예, 저희의 권장은 이거예요. 최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상자를 얻기 어렵게 해달라. 꽁꽁 숨겨두시거나 점프맵을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플레이해 얻을 수 있는 위치에다 배치를 해달라. 저희는 그렇게 권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임님 점프맵에다가 10분에 한 번씩 얻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상자 10개를 배치를 하나씩 10분에 하나, 10분에 하나. 그럼 총 100분을 플레이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잼 10개 얻어도 저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걸 배치를 하길 바라는 거고요.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리워드 지금 이게 저희가 테스트 모드에서 제가 따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체스트 박스를 제가 그룹을 위에서부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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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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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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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이렇게 각각 이제 그룹을 4개를 지어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로직상 그룹당 하나가 랜덤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벤트 기간이 아니어서 못 보지만 이벤트 기간이 되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룹당 하나가 랜덤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은 짜잔 이렇게 이벤트 보상으로 코인 73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짝이는 이 그 상자인 채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상자를 열어보면 코인, 코인. 자, 왜 코인만 얻냐? 잼 획득 확률 50%로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월드를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고 칠게요. 나갔다 들어왔다. 코인. 잼 4개. 드디어 잼 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잼을 확률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확인하셨죠? 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잼 2개. 잼 4개. 이번 판 대박인데, 이번 판 연달아서 잼을 지금 제가 10개 얻었네요. 4개, 4개, 2개니까. 10개 얻었어요. 이제 이 체스트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고 플레이어들이 인터랙션을 하면 진짜로 이렇게 보상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상자들을 쉽게 다가가서 얻을 수 있게 나란히 두면은 큰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월드를 만드시면 제가 여러분의 월드 혹은 이벤트를 강제 종료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꽁꽁 숨겨놔서 각각의 상자를 찾기 어렵게 잘 해두시고 그러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자들의 그룹 아이디가 전부 다 동일하면은 사실 이 12개 중에 하나만 보여졌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3개씩 그룹이니까 그룹이 4개니까 총 4개가 보여진 거고요. 그냥 난 그룹이 싫다. 나는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그룹 하나당 하나만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월드에는 늘 같은 곳에 상자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좀, 사용자들한테서는 저 사람 월드는 반드시 저 위치에 있다라는 게 또 입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좀 그룹을 가급적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리워드 체스트는 활용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배치하면 끝이에요. 배치하면 끝이고, 이제 이 이벤트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확률과 적절한 리미트를 걸어서 보상을
하고 홍보를 잘 할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여러분은 최대한 이런 리워드 체스트를 이제 배치를 잘 하시고 저희가 또 팝업 기능 제공하거든요. 그럼 이 팝업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나만의 이미지를 세팅하고 글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내 월드에는 이 체스트 박스가 있으니까 내 월드를 플레이 해주세요 라는 걸 또 여러분이 홍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 월드는 잼을 얻을 수 있나 보다.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당연히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거를 활용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이벤트를 열어도 너무 특정한 분들의 월드에만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이 리워드 체스트를 사용한 월드를 좀 출시할 때까지 저희가 좀 지켜보다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월드 제작자분들은 결국 내 월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사람이 1,000명이 늘어 있어. 그럼 여러분 진짜 기쁘잖아요. 저도 월드 만들거든요. 사실 여러분 모르게 저도 월드를 많이 출시를 했는데 저도 막 제 월드가 트렌딩에 뜨고 막 자고 일어났더니 1,000명이 늘어 있어.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 맛으로 월드를 만드는데 이 이벤트 체스트 박스를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월드가 좀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저희는. 아, 얘는, 어,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펙트랑 애니메이션이랑 소리랑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을 했을 때 상자가 열리게 저희가 이미 보시면 세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이걸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만약 게임을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제페토 가장 기본 템플릿을 생성하신 후에 저희의 이제 가이드에 보면은 유용한 팁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만든 이런 가이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사이드 뷰로 할 수 있고, 이렇게 1인칭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포토뷰, 뭐 탑뷰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좀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이드의 코드가 복붙하면 또 다 되게 나와 있으니까요. 가이드 보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아, 대화 시스템도 지원되나요? 그거는 결국은 또 코딩의 영역인데요. 저희가 NPC 가이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대화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UI를 만든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NPC랑 말했을 때 텍스트가 뜨고 내가 yes를 누르면 그 yes 버튼에 따라서 다른 선택지를 띄우고 no를 하면은 또 다른 선택지가 뜨거나 창이 닫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yes를 누르면 그 선물 오브젝트가 뿅 하고 나타나고 no를 누르면 그냥 닫히는 그런 예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제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주얼 노벨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는 캐릭터 NPC를 세워놓고 걔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면 이제 이런 비주얼 노벨 같은 멋진 대화창을 여러분이 디자인해서 뜨게 하고 선택지에 따라서 또 다른 텍스트가 나오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예제는 이 NPC 가이드를 보시되 그의 이제 좀 확장 버전은
챗 GPT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